예, 오늘 제가 맡게 된 강의 내용은요, 실제로는 OM입니다. OM인데, 사업 설명을 좀 제가 오늘은 좀 특이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죠. 바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위드 코로나의 대비 특강으로서 조금 재밌는 제목인데요. 창밖에 그대 번호를 어떻게 따지라는 제목으로 마스크와 창을 뚫고 잘 사는 법. 네, 아메이와 마스크와 창을 뚫고 잘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요즘 최근에 이거 좀 무섭죠? 오미크론. 오미크론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변이가 뭐 델타 변이는 유도 아닌, 예, 오미크론이라는 게 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또 이 불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막 증시도 떨어지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는요, 지금까지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소련 독감, 신종플루 뭐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한두 번 왔던 게 아니죠. 오고 나면 항상 백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 백신이 개발되면은 반드시 나오는 게 변종이에요. 근데 변종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는 치사율이 높았다가 그 다음에는 치사율이 떨어지면서 대신 전염성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냥 그 독감 정도 수준, 그냥 인플루엔자 정도의 수준, 치사율을 갖고 있는 거로 이제 강도가 떨어지면서 결국 아니 사람과 바이러스가 같이 살아버리죠. 같이 살게 되죠. 그 형태로 가는 그 작용이 바로 팬데믹 역설이라는, 예, 이미 학술로 나와 있는 용어고요. 예,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그 변종들은 전염률은 높아지지만 치사율은 낮아지는 그런 일종의 독감 정도의 수준의 그 바이러스로 낮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 생물학자들은 이런 책을 내놓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좀 화면이 잠깐 쏠렸네요. 제가 좀 조절을 할게요. 예. 나는 미생물과 산다라는 책이 김웅민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코로나와 미생물은 코로나도 미생물인데 우리 지구상의 미생물이 약 1조 개가 넘게 있고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무려 2%나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즉 여러분의 몸무게가 50kg면 1kg가 미생물 무게입니다. 코로나도 미생물이에요. 결국 우리는 미생물과 같이 살고 있는 거지 절대 미생물을 퇴치하고 살 수 있는 종족이 아닌 겁니다. 예, 결국에는 코로나랑도 같이 살아가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 위에 표를 보시면 무슨 뜻이냐면은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인데 무려 38억 년부터 미생물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류가 존재한 거는 20만 년 전밖에 안 됩니다. 즉, 전체 시계로 본다면 인류가 나타난 거는 5분도 안 돼요. 하루라고 봤을 때요.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인류가 살았고요. 그 전에 대부분의 시간은 세균이 지구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세균이 살고 있는데 사람이 얹혀 살고 된 거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세균이 살고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돼 있는 이 좀 약간의 인류의 거만한 행동 때문에 이런 재앙이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맞는 표현이고요. 그 정확하게 이대 그 교수님께서 이게 왜 코로나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류가 처음 태어났고 인류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지구 전체의 생존 동물 중에서 무게로 달았을 때 무게로 달았을 때 사람이 1%밖에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99%고 사람이 1%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사람과 사람이 먹는 가축들, 소, 돼지, 닭 이런 가축들의 무게가 98%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무게가 1%에서 2%밖에 안 돼요. 완전히 뒤집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세균들이 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넘어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코로나의 현상인 겁니다. 원래 코로나는 사람한테 원래 살 수 있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살 데가 없기 때문에 인류가 너무 모든 걸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살 데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한테 들어온 게 바로 지금의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화학적인 백신 물론 개발되고 이것도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가장 완벽한 더 좋은 백신은 행동 백신이다. 즉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예, 이게 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진짜 근본적인 거는 바로 생태 백신이다. 자연을 예전 상태로 돌려놔야 된다는 거죠. 인류가 너무 다 장악해서 바이러스들이 동물의 살 자리를 없애버리지 말고 바이러스들이 살 자리를 본연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예, 이 부분을 했다는 부분에서 실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아메이 사업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세제, 아메이 홈만 봐도요. 이 세제는 타사 세제처럼 써서 흘려보내면 지구가 오염되는 그런 세제가 아니죠. 예. 세제임에도 불구하고 48시간 만에 다 자연 분해가 돼버리고 그 담겨있는 통마저도 우유값보다도 빨리 생분해가 되는 걸 쓰고 심지어 거기에 써있는 잉크마저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잉크들이요. 여기 표변에 나와 있는 잉크들마저도 콩기름으로 예, 화학적 기름이 아닌 콩기름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제품이 바로 아메이 제품이기 때문에 아메이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아까 말한 생태 백신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코로나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코로나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 문 앞에 항상 이렇게 마스크 걸려 있죠? 이젠 이상하지도 않죠. 예. 그리고 심지어 여성분들은 아예 마스크를 쓰고 화장을 하죠. 마스크에 어울리는 화장. 예. 그리고 우리 이렇게 턱 마스크하고 핸드폰 받으면 눈총 맞죠. 그리고 걸어가면서 얘기를 해도 통화를 해도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피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하면은 정말로 눈총 맞죠. 때려봄을 당하죠. 예. 대화가 사절이 되어 있는 세상을 살고 있고요. 이제는 마스크 쓰고 뛰는 거 이상하지 않죠? 예전에 어떻게 뛰냐 이걸 생각했었는데 우리 송민호 사장님 매일같이 마스크 쓰고 뛰고서는 지금 그거 올리시잖아요. 인증 올리시잖아요. 예. 이제는 다시 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하게 날라와도 우리 마스크 쓰고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내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제. 예.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테레비를 보면서 컴퓨터를 보면서 하고 있는 줌트까지도 이제는 일상화되어 계시죠. 예. 바로 요거의 연장이 우리의 지금, 그 바디키에 있는 그 어플이 바로 이거를 지금 형상화하고 있고 신청을 하면 실제로 줌트를 해주죠. 예. GT라고 해서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입니다. 지금 학교에 이런 모습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죠. 이 투명색 요렇게 쌓인 거를 가려놓고 전원 지금 이제는 그 등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교실이라고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제가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었어요. 누가 내 아이에게 총을 겨누는가. 예, 자세히 보시면 우리 학교 아이들이 등교를 할 때 이렇게 이마에다가 총을 겨루죠. 예, 바로 온도계입니다. 36.5도를 측정하고 가는데 이 모습이 2년 전만 해도 절대로 당연한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2년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무감각해지고 있는데요. 당연하지 않던 것이 당연한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때의 해답은 뭘까요, 과연?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 당연해진 이 시대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스타디 위드 미라는 거 아시나요? 스타디 위드 미라는 것이 들어보신 분? 난 안다. 스타디 위드 미. 손 드신 분이 거의 없으시네? 우리 방 아무도 모르시나요? 스타디 위드 미 모르시나요? 어머나, 세상에. 예. 이것 좀 이번 기회에 알아두십시오. 이거 이미 지금 젊은 층에서는 이거 모르면 간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유튜브에다가 한번 스타디 위드미를 한번 쳐보세요. 검색하시면 이런 게 쭉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스타디 위드미 해서 뭐, 이 의대생, 또 외국의 어떤 사람, 뭐, 공시생, 고시생,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공부를 하는 걸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우리는 공부를 야자라고 했죠. 야자, 야간 자율학습. 그래서 사람들 모아서 친구랑 모아서 사설 독서실이나 아니면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로 그렇게 안 하니까 내 방에서 내가 유튜브 혹은 줌을 틀어놓고 나랑 같이 공부하실 분 오세요 해갖고 그분들과 같이 공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지금은 당연시화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는 이런 단어가 있구나를 모르시면 안 될 정도의 지금 세상이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책을 읽습니다. 독서를 새벽에 6시에 들어와서 줌으로 같이 책을 읽어요. 이때 소리 다 꺼놓고 이제 서로 책을 읽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예. 우리 지금 저희 라인은 최병재 박혜경 선생님 라인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우리 그 시스템 관련 책을 읽고 책 독서 토론회를 합니다. 이렇게. 예, 이것도 물론 줌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엔 제 고등학교 30주년 동문회 홈커밍 데이를 이렇게 줌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다섯 손가락의 리드싱어시거든요. 예, 저희 학교 출신이십니다. 이렇게 줌으로 공연을 했고요. 심지어 메타버스 제페토에서 예, 이게 동문회를 했어요. 예. 이런 지금 세상이 지금 되어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코로나라고 사람들이 잘 못 모이니까 심지어 강사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사 경연대회를 해요. 제가 사회를 보고 있거든요. 예, 이분들이 출연했던 사람들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 온라인 상에서는요, 이렇게 많은 강의들이 지금 떠다니고 있습니다. 1인 지식기업인들 월 수입 1천만 원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강의. 뭐, 아까 보여드린 그 메타버스 쪽에 제페토나 혹은 게더타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미 학생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50대, 60대 중년분들을 위한 강의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인문학 강의, 저자 강의 이런 건 당연히 있고요. 예, 이런 강의들이 그냥 그 온라인상에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예, 이 시간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온라인상에서 지금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책을 쓰는 사람들도 모임이 있습니다. 즉, 이게 1년 전에 제가 읽고 정리했던 책인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타인 간의 관계가 언컨택트의 욕망을 키운 게 아니겠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오히려 지금까지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언택 문화로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금 세상은요. 오히려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온라인으로 열심히 내가 못했던 거 그동안 못했던 거 해보자. 이게 오히려 더 대성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예. 즉 우리 마음속에는 오히려 맨날 대면하는 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수업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우리가 미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고 더 많은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이 지금 이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단지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 보일 뿐입니다. 지금. 안 보이고 있을 뿐이지만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던 모든 것이 당연해지지 않기 전에 당연했던 것에 문제가 될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내려놓으셨나요? 혹시? 아직까지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코로나 끝나면 옛날처럼 다시 사람들 만나서 후원 제대로 해갖고 사업 제대로 해봐야지. 예, 지금 이 사태를 핑계를 삼아서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조금 사업이 안 돼도 괜찮아.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이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뚫고 오히려 언컨택 기술을 이용해서 더 많은 후원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번창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 말을 쓸 수가 없죠. 코로나가 끝나지가 않으니까요. 위드 코로나의 새로운 변화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언컨택의 우리 사람들의 본능적인 그 마이너 그 욕망이 이제는 주 욕망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언컨택이 더 편하다는 마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위드 코로나의 관계는 이제
양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나머지 편하게 만난 사람들 그냥 온라인을 만난다는 거죠. 예, 이런 식의 만남이 유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용건 없는 전화를 자주 하시면서 내 자신을 상대방에게 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예, 맨날 전화 걸어서 바로 그냥 이렇게 뭐 물건 안 필요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언제 어떻게 전화를 하더라도 어떻게 저기 연락을 하더라도 당연히 얘는 이 시간이면 전화 올 친구, 그냥 용건 없이도 얼마든지 통화할 수 있는 친구, 이런 질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려고 애를 쓰는 게 이 위드 코로나 시기에, 예, 그 관계의 기회가 적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비즈니스나 인간관계 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지혜로운 만족감의 시대이기 때문에 물건을 제품을 권하더라도 반드시 본인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적용하시는 게 먹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2년 차가 돼버리니까 2년 차가 돼버리니까 이제 내년도 내용을 벌써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년도 트렌드 코리아 벌써 읽어보신 분 계시겠지만요. 10가지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내용들 를 제가 찝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머니러시, 루티니, 헬스 플레저, 라이크 커머스 이 정도의 내용인데요. 머니러시라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이 불경기였는데 코로나까지 와버리니까 이제는 빨리 돈을 어떻게든지 벌어야 되겠다는 게 돈에 더 집착하는 지금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대놓고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냐고요? 결국은 한 가지 직업 갖고는 안 된다. 결국 파이프라인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된다. 결국 멀티잡으로 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이런 내용이죠. 직장 생활 열심히 해봤더니 코로나 오니까 나가래. 예. 내가 가게 하나 열심히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되니까 이 집합금지가 돼가지고 장사가 안 돼. 이거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죠? 정부 욕해야 되나요? 예,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세상이 이렇게 급하게 변할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 수입도 이렇게 파이프라인처럼, 오른쪽에 파이프라인처럼 여러 가지 수입 라인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주식 투자도 하고 코인 투자도 하고 막, 예, 저기 뭐 배달도 막 저기 투잡, 쓰리잡 막 이게 하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 바로 이제는 멀티잡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머니러시 부분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즉,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이에요.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크고 다양할수록 좋다라는 이 부분이 바로 머니러시의 기본 포인트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앙터프리너십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기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야만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요. 즉,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피보팅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만 가지고, 하나의 잡을 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이 먹고 살겠지. 예, 평생 먹고 살 수 있겠지. 이 시절은 이미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건 너무 당연시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직도 아니라고 우기시는 분이 계신다라면 조금 답답한 이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엔 머니러시 역시 우리가 쫓아야 될 필수 과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과 자기 실현의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결국엔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머니러시의 교훈입니다. 그 대목에서 바라보면 우리 아메이의 기본 이념이 있죠. 모든 사람이 보다 윤택한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바로 우리 아메이의 기본 이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약속이 있었죠.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무슨 얘기죠? 독립사업자 정신이잖아요. 사업자 정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메이는 벌써 50년 전에 이미 생긴 회사였는데 이 창업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잘 살려면은 월급쟁이에 매달려 있으면 절대 잘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업자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살려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성장하려고 애쓰고 자기 개발을 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50년 전부터 주장했던 게 바로 아메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아무리 주장해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걸 못 따라오니 아예 아메이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의 주특기가 뭐죠? 소비잖아요, 소비. 그 소비를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에 늘 하는 입소문,
내가 써보고 좋다고 말하는 입소문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만드는 사업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아메이의 정신이고 그것이 아메이의 기본 이념이었던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은 사업가 정신을 가져야 결국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던 아메이, 바로 50년 전부터 그 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아메이는 어떤 사업일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를 통해 경험의 공유로, 그러니까 소비를 통한 경험의 공유로 연결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다. 예, 플랫폼 비즈니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근데 뭔 소리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소비를 통한 경험, 좀 내가 써보고 좋았다는 그 느낌, 경험, 그거를 상대방한테 공유함으로써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이 물건을 살 수 있게 내가 아메이와 그 사람을 연결해 줌으로 해서 그래서 수입을 그 사람도 수입이 생기고 나도 수입이 생기고 하는 그런 플랫폼 사업이 바로 아메이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쿠팡은 다 써보셨죠? 아메이는 몰라도 쿠팡을 써보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요즘 쿠팡 갖고 돈 버는 분 계시는 거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쥐포를 먹고요. 맛있으면은요. 그 옆에 이렇게 그 공유 표시 있습니다. 그 공유 표시를 찍어가지고 친구한테 카톡에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친구한테 얘기해요. 친구야, 쥐포 맛있더라. 이거 먹어봐라. 그래? 그럼 나도 먹을게 하고 친구가 그 링크를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1%가 저한테 돈이 들어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해갖고 돈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업으로. 예. 이게 바로 뭐냐면요. 아메가 지니까 해고던 바로 그 사업입니다. 바로 A 클릭을 가지고 내가 먹어본 숙취 해소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거 좋더라. 생약이고 이거는 그게 합성 성분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건데 괜찮더라라고 전해주는데 친구가 이 링크로 사요. 그러면 우리는 1%가 아니라 그 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아메이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걸 말로 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아메이 사업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했던 겁니다. 이제는 쿠팡도 그렇게 하고요. 심지어 이 테슬라, 자동차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테슬라 판매 사업 본 적 있으세요? 만난 적 없으실 겁니다. 근데 거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승할래요 치면은요. 너도 나도 연락이 옵니다. 제 차 타세요. 예. 왜냐하면 이미 테슬라 차를 사신 분들이 시승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게 이 링크를 연결을 해주면은요. 바로 그거죠. 연결해 준 거죠. 결국은 테슬라와 소비자 연결해 준 거죠. 자기가 시승을 시켜주고요. 그러면 바로 50만 원씩의 돈이 들어옵니다. 자기한테 소개료가. 네. 테슬라도 이제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인플루언서다, 뭐 세포 마켓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아메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알아들어요. 아, 그거 이제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던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는. 그게 그거였던 거야. 그랬더니만, 그래.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시장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장은 자본주의입니다. 누군가의 소비가 누군가의 이익이 되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생산자와 유통자가 다 그걸 먹고요. 우리는 소비자로서 그냥 돈을 내는 사회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그 선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걸 연결해 주느냐,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돈이 또 만들어지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장을 아메이는 예전부터 소비자한테 기회를 주고 있었던 거고요. 다른 시장은 이제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와서, 50년이 지난 이제 와서. 그래서 이제는 말이 통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쿠팡 덕에, 테슬라 덕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메이 제품을 만약에 브랜드 체제에서 사용하시게 된다면 약 20만 원 정도의 상품을 사용하시면 여기 캐시백 프로가 3%입니다. 아까 쿠팡은 1%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메이는 최소 단위가 3%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정도만 해도 6천 원의 캐시백을 자기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자기 제품을 그냥 바꿔 쓰는 거죠. 늘 쓰는 생필품을요. 그 브랜드 체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써봐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쿠팡에 사신 제품 봉지 뜯어서 라면 먹었는데 반품할 수 있나요? 못하지만 아메이 제품은 100% 품질 보증이라서 50% 이상만 남으면 다 반품이 됩니다. 3개월 이내에요. 그래서 그거를 100% 소비자 만족 보증제로라고 하고요.
나 혼자 먹고 산 게 아니라 써보니까 좋아서 아까처럼 이렇게 막 그 에이클릭이라는 링크를 보내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나한테 알려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스폰서. 그 다음에 내가 알려준 사람은 A, B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분배가 되느냐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소개한 A, B, 나한테 알려준 스폰서, 이 모든 사람이 20만 원씩을 썼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원 쓰면 6천 원을 돌려받는 게 기본적인 3% 기본 플랜이죠. 예. 그런데 그래서 A, B는 각각 6천 원씩을 돌려받는 캐시백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는 AB뿐만 아니라 나도 20만 원 썼으니까 나한테 20만 원에 AB가 쓴 20만 원을 플러스 하게 되면 총 60만 원의 매출이 되게 돼서 이 왼쪽에 보시면 60만 원 6%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66에 36, 3만 6천 원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밑에 AB가 받아가신 6천 원씩, 즉 12,000원을 빼고 나면 나는 2만 원을 아니, 2만 4천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 2만 4천 원을. 그리고 스폰서는 그럼, 와, 스폰서를 많이 받겠다. 왜냐하면은 스폰서는 자기 거 합치면은 80만 PV니까 그럼 더 많이 받겠네. 계산해 보시면 80만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6%입니다. 68에 48인데 나와 AB가 받아간 캐시백을 빼고 계산해 보니까 12,000원이 돼요. 어라? 좀 이상하다. 스폰서가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나는 24,000원인데 스폰서는 12,000원이네? 왜 이렇게 되지?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다단계, 예, 일반적인 다단계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맨 먼저 하신 분들이 더 많이 받아가는 이상한 구조라고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예, 그게 바로 선착순 개념이죠. 근데 아메이의 캐시 플랜은 절대로 그게 아니었습니다. 50년 전부터요. 맨 처음 생길 때부터요. 예, 바로 노력순이었습니다. 왜? 스폰서는 나한테 한 명한테만 알려줬지만 나는 두 명한테 알렸잖아요. 내가 두 배의 일을 더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스폰서보다 두 배를 더 받는 거죠. 얼마나 공평합니까? 얼마나 페어해요. 이런 보상 플랜이었던 게 바로 아메이 플랜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24,000원 벌려고 이게 물론 소일거리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로 끝날 정도라면은 이거 권하지도 않죠. 제가 목 아파가면서 권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요,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한 이제 3명 정도를 나한테 내가 알렸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거 괜찮다 이거 나도 계속 이렇게 알려볼래, 써보고 알려볼래. 그러니까 써보고 알렸어요. 어느 정도 볼륨이 돼서요, 40만 PV 정도의 볼륨을 내가 쓰고 또 밑에 친구들이 또한 120만 혼자 쓴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알린 사람들이 120만 정도의 볼륨이 만들어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면 약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게 돼요. 그럼 이 정도쯤 되면 부업으로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부업으로 괜찮잖아요. 네, 내가 버는 원래 돈에 플러스 150만 원이 생긴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국민연금 맨 처음 받을 때 얼마 받을까요? 제가 평생 돈 열심히 국민연금 버가지고요. 60세 돼가지고 처음 받는 국민연금 150만 원 받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몇 달간 열심히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서로 보냈더니만 150만 원이 들어온다. 이거 괜찮잖아요. 연금을 땡겨받는 개념이죠. 국민연금을. 예,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이렇게 꾸준히 계속 그냥 이어갔습니다. 열심히. 제품 그냥 알려드리고 했더니만 이런 직급들이 있는데요. SP다, GP다, PT다, FP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대충 느낌을 가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 이제 그 1,000만 정도를 유지하시는 그런 그룹을 내가 실제로 해내면 플래티넘이라는 이제 직급이 되는데 그럴 때는 월 한 250, 연봉을 3, 4천 정도가 되고요. 그걸 매달 해내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예, 꽤 높은 연봉, 5천에서 7천 정도를 받게 되시는 그런 연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쯤 되면 해외 여행도 보내준다. 예, 해외 여행도 보내준다. 그러면 어디까지 벌 수 있느냐? 아메이를 하면. 안타깝게도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무한대거든요. 예. 근데 단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아메이 하면 생각나는 그 아메이에는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다며? 예, 그건 다들 아시더라고요. 예, 그 다이아몬드는 약 2억 정도를, 예, 버시게 된다. 예. 제가 월급쟁이로 22년을 살았지만, 1억도 간신히 넘겨봤습니다. 예, 절대 2억 연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예, 다이아몬드는 기본적으로 2억이다. 그럼 요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얼마를 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볼게요. 아까 그 트렌드 코리아 중에서 이제 그 바른 생활 루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핫한 아주 트렌드래요. 무슨 얘기냐면 몸에 좋고 바람직한 행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을 바른 생활 루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아메인 기본적으로 고개더러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고개더가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공하려고 단단히 작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5가지의 사실은 뜻이 있는데 긍정적이고 막 진취적이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항상 진취적이고 근데 맨 5번째 내용이 있어요. Do something every day. 매일같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해라. 근데 이거는 작은 목표를 좀 큰 거를 볼까요? 이거는 작은 목표를 매일같이 하는 건데 그 작은 목표는 결국 나를 큰 목표로 날 데려가 주는데 이 지금 실행은 결국 나를 항상 액티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다. 아까 말한 바른생활 루틴을 바로 통하는 일입니다. 예. 예전부터 이거는 뭐라 그러죠? 자기계발서에 어떻게 성공학 개론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고개도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메이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고개도를 모든 사업자들한테 권장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요. 이 글씨를 제가 가리네요. 잠깐만요. 그 5가지가 뭐였냐면 책 읽기, 오디오 듣기, 미팅 참석, 제품 애용, STP입니다. 첫 번째 책 읽기예요. 뭐 사업하는데 갑자기 책을 읽으래.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성장을 하셔야 된다고. 예, 자기 성장의 기본은 독서죠. 그다음에 오디오 듣기는요. 성공한 분의 오디오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오디오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음악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공하신 분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라. 예, 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미팅 참석이라는 얘기는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게 한 것도 미팅이고요. 우리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미팅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친구분들이나 앞으로 사업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미팅이죠. 예. 그 미팅은 늘 사람을 만나면서 계속 인간관계를 넓혀나가라. 그리고 항상 같은 사업하는 사람끼리 긍정적인 사람끼리 같이 뭉쳐 있어라. 라는 그 내용이 3번입니다. 그다음에 제품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의 근본이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를 적극적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바로 그 내용이고요. STP는 결국 뭐예요? 사업이니까 설명을 해줘야지 그분이 알 거 아니에요. 예. 사업이 됐던 제품이 됐던 아까 이거 소프트웨어이 좋아. 이 시스템 너무 좋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3가지 중에서 시스템을 제일 많이 저는 후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그렇게 열심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공부하시는 그분들이 이 아메이 고개더를 지금 본인이 하고 계시는 걸 몰라요. 예. 근데 아메이는 이미 이거를 습관화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강의 들으시고 여기서 배우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는 바로 그겁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그거를 후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메이의 시스템은 그 어떤 성공 시스템보다도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 생활 루틴 중에 당연히 운동도 있죠. 예, 이제는 운동도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자전거인데요. 실내 자전거인데 오른쪽에 화면 보시면 자기의 기록이 나오고요. 거기에 친구들끼리 같은 시간에 같이 탈 수 있고요. 예, 매일같이 기록 갱신을 하면서 등급이 또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재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까 말한 바른 생활 루틴이야 그게 맞는 부분인데 이 제품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기획이 돼서 예, 아메에서는 이미 실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2022년에 뜨는 그런 트렌드가 아닙니다. 아메에서는 이미 앞서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서 헬시 플레저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 기꺼이 건강을 즐기는 그 문화를 얘기합니다. 예, 이런 거죠. 아이스크림인데 살이 안 찌는 지방이 적은 아이스크림. 브라운인데 거기에 그 칼로리가 적은 예, 그런 브라우니. 이런 거를 먹는 문화라고 하는데 이미 아메이에서는요. 심지어 쿠키인데요. 쿠키에 밀가루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안에는요. 계란 2개 양의 프로틴과 단백질이죠. 그 다음에 사과 2개 분량의 섬유질이 들어있는 쿠키예요. 예.
먹어보면 치즈 맛이 나면서 진짜 맛있습니다. 예. 기꺼이 즐겁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이미 아메이에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품들이. 그리고 이런 거요. 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HCA라는 거 있죠. 이게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물질이라는 거 아마 건강식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 이 제품을 그냥 젤리처럼 먹어요. 예.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이런 제품들이 이미 아메이에는 부주기수로 제품이 이미 수년 전부터 나와 있었고 많다라는 거죠. 예. 굳이 다른 데서 어렵게 어떤 가게 찾아가서 검색해서 하실 필요 없이 아메이 제품 사다 드시면 그냥 그 부분이 헬시 플레저의 지름길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뭐죠? 예, 갑자기 생뚱맞다고요? 잘 산다는 게 균형 잡힌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균형 잡힌 삶이라면 네 가지 기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시간적인 건강, 관계적인 건강이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받쳐주는 기단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재정적인 건강이요. 아메를 하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품, 그런 기구를 타시면 건강해지십니다. 정신적으로는요. 긍정적인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나중에 이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되면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관계는 아까 많은 사람들 계속 만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계적인 건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메이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재정적인 건강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재정적인 건강이 기반이 되어 있는 거죠. 즉 아메이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잘 살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의 방식으로는 안 통한다. 결론적으로 삶의 방식도 재편이 불가피해진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습관을 멈추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내가 진정 원하는 본질적인 일과 삶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자는 거다.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할 기회가 바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해왔던 바로 일입니다. 2년이 지났으니까요. 이 책은 바로 작년 초에 코로나 초반에 나왔던 책입니다. 이래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트렌드 책을 보시면 세계 국민들이 코로나 시기로 집안에 오래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성찰을 많이 해서 자기 개발과 건강을 챙기는 그런 문화가 이미 트렌드화 되어 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고 있죠. 거기에 알맞는 시스템.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내용인데요. 아까 처음에 드린 질문이요. 창밖의 그녀의 번호를 어떻게 따지? 바로 아메된다. 코로나 초창기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었죠. 커피를 하나 사러 가도요. 마스크 쓰고요. 이게 앞에 유리창이 가려져 있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풀렸지만 그게. 점원 앞에 유리창이 딱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원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요. 점원 아가씨의 번호를 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따시겠어요? 뭐 말하기도 애매하고 목소리 잘 안 들리는데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뭐 그때 가서 제시하면 되겠지. 예. 그게 바로 혹시 2년 전에 코로나가 해서 우리 미팅이 이제 온라인으로 바뀐 이후에 좀 이제 그건 익숙하지 않은데 난 조금 쉴래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바로 그 행동이 바로 그 행동이죠.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열심히 해야지 하는 행동. 예. 근데 이 창이 꺼지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더라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예. 과연 그게 그 사이에 이 여자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아마 다른 분한테 이미 가셨을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전하고 싶은 내용이냐면요. 기회와 리스크. 여러분은 기회에 포커싱하고 계시나요? 리스크에 포커싱하고 계시나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두렵죠. 위험하죠. 사람 만나지 말랍니다. 나가지 말랍니다. 그게 리스크에 포커싱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 가만히 계셨다라면 책도 안 읽고 오디오도 안 읽고 가만히 계셨다라면 그러면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그랬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도태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기회로 삼았죠. 이거를 온라인으로 바꿨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 동안 책을 많이 읽고 오디오를 많이 듣고 그 라이딩을 타면서 건강을 지키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성장을 이끌어 나갔죠. 바로 기회에 포커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후원을 열심히 하셨고요. 그래서 행동에 포커싱하는 것과 막연한 기다림에 포커싱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막연한 기다림, 결코 그거는 기다림이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는, 퇴색시키는 그거라는 거죠. 바로 지금 행동하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즉, 실패가 쌓여서 기회가 되는 거지 멈춤은 절대 기회가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한테 던진 가장 큰 그 병이 뭘까요? 물론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예, 코로나가 우리한테 던진 가장 큰 거는요, 움직이지 행동을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핑계 생기게 한 거죠, 핑계. 코로나니까 나 이제 조금. 코로나니까 못 나가니까 나 조금. 예. 하지만 그 멈춤으로 인해서 이제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미래를 코로나 같은 미생물에 뺏기지 마십시오. 그 조그만 미생물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바로 이 완벽한 균형 잡힌 아메이 비즈니스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 이후 그 이후에 또 다른 또 어떤 세균이 와서 또 이 팬데믹 상태가 온다고 할지라도 아메이 비즈니스는 여러분을 기회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예, 그 부분 오늘 강의 제가 요 메시지를 던지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